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엔 그 질문해 주신 프리컴포즈 시킬 때 그 두 가지 옵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또 하나 만들게요. 두 개. 자, 일단 아셔야 되는 게 프리컴포즈 시킬 때 하나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면 절대 첫 번째 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 이상이 선택이 되면 반드시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이 됐을 때 프리컴포즈 시키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다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차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갖고 할게요. 예. 하나만 선택됐을 때는 당연히 두 가지가 다 활성화가 되는데, 자, 먼저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많이 쓰는 거죠. 자, 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차이 나는 게 뭐냐? 레이어, 이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컴포지션,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춰져요. 컨트롤 Z. 첫 번째 걸로 하면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집니다. 이 레이어 사이즈에. 오케이 누르면 이 레이어 사이즈로 만들어져요. 자,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자, 얘네들한테 제가 어떤 트랜스폼을 변화를 시켜 놓을게요. 트랜스폼을 뭐 스케일도 늘려놓고, 로테이션도 돌려놓고, 거기다 이펙트도 하나 넣어 놓을게요. 이펙트 블러를 하나 넣어 놓을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에 프리컴포즈 시킬 때 만약에 두 번째 걸로 시킨 다음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펙트와 트랜스폼을 이 레이어가 그대로 갖고 프리컴포즈 됩니다. OK를 누르면 당연히 컴포지션 사이즈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춰지고 얘한테는 어떠한 이펙트도 없고요. 얘 트랜스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간 이 레이어가 이펙트도 갖고 있고 트랜스폼도 얘가 갖고 있는 거고요. 변화된 그대로. 컨트롤 Z.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첫 번째 걸로 프리컴포즈 시키면 얘가 갖고 있는 이펙트와 얘한테 변형된 어떤 트랜스폼 있죠. 뭐 회전이나 사이즈나 이런 거. 그게 다 컴포지션 쪽으로 넘어갑니다. OK로 누르면 자, 이펙트도 얘가 갖고 왔고요. 트랜스폼도 얘한테 인계가 됐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레이어는 어떻게 되느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깨끗합니다. 그냥 초기화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펙트도 갖고 있지 않고요. 트랜스폼도 다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제 언제 쓰냐 이겁니다. 언제 첫 번째 거 쓰고 언제 두 번째 거 쓰냐. 물론 두 번째 건 많이 쓰시니까 제가 첫 번째 거 쓰는 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어떤 뭐 이펙트를 하나 줘서 얘를 변형을 제가 이렇게 시켜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변형을 시켜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어떤 텍스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위에.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업을 한다면 텍스트를 쓰고요. 이 기울기대로 맞춰줘야 되죠. 뭐 얘한테도 또 어떤 이펙트를 써야 됩니다. 코너피나 이런 거 써서 또 기울기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저기에 맞게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아예 프리컴포즈를 한번 시킵니다. 이때 첫 번째 걸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상에는 기울기나 이런 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얘가 코너핀이라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얘는 깨끗하죠. 그럼 여기다 텍스트를 하나 쓰면 굳이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나와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컴포즈 시킬 때 언제 첫 번째 거 쓰고 두 번째 거 쓰고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왜 첫 번째 게 활성화가 안 되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이상 선택되면 얘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레이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과 이펙트나 이런 걸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뭘 갖고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이 됐을 때 활성화되는 거고 첫 번째 거는요. 얘의 특징은 뭐냐? 일단 컴포지션 사이즈가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지고 레이어가 갖고 있는 모든 이펙트와 트랜스폼이 다 컴포지션 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거, 요건 많이 써보셨을 거고,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생긴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레이어들을 트림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레이어들을 트림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예전 버전은 이랬습니다. 얘를 프리컴포즈 시킬 때 이 옵션이 없었을 경우에는 OK로 누르면 컴포지션의 듀레이션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포지션에 맞춰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 가면 안 보일 거고 뒤에 가도 안 보일 거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예, 이랬을 경우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하면 이 듀레이션만큼만 얘가 컴포지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작업하기 어떻게 보면 좀 편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기본값은 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값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체크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옵션이 아마 새로 추가됐을 겁니다. 이게 아마 CC인가 그때부터 추가됐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옵션이 뭔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차이 잘 판단하셔서 프리컴포즈 시킬 때 한번 적당한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